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오랜만에, 시황 설명과 이런 것들을 좀 하겠는데요. 일단은, 시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이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은 외국인과 기관, 예,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 이쪽, 예, 거래소 쪽에 이제 드디어 외국인이 오늘 또 8천억을 매수했고요. 선물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늘 환율, 예, 환율과 관련돼서 움직임을 좀 보였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본다면은 환율이 지금 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예, 변동성, 소위 말해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10억 양도세 이슈가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은 지금 예,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1조 9천억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 움직이지도 않았던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이든 당선과 관련해서 약달러, 예, 달러가 약달러로 갈 것이고 약달러로 가면은 예,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강달러 현상이었죠. 예, 강달러 현상이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니까 달러 수요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로 시장은 약달러 시장이 연출됨으로 인해서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환경은 바이든이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달러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강달러, 예, 달러가 강달러 현상이었던 것이 약달러로 바뀌면서 투자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고 투자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도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베트남 시장, 인도 시장, 인도네시아 시장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효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대선 직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유럽도 확산되고 있고 독일, 예,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서 부분 셧다운 내지는 셧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대선이 끝나고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10만 명.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전체가 안 좋아졌고,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경기가 가장 빠르게 선행으로 돌아서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다,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다, 인도다, 이런 쪽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코로나19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화되고 있고, 약세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내년에 경기가 급반전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를 찾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쪽을 타겟화 시켜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기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어디냐? 중국, 한국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줄기차게 10조 이상, 16조 정도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제비 몰러 나간다 그래서 제비 몰듯이 강남에서 한국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틀 매수했는데 1.9조를 매수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개인들의 매도를 누가 받아가는 시장이냐면 외국인이 받아가는 시장이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환차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먹을 것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16조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행태를 보셔야 됩니다. 외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롱텀 캐피탈이 있습니다. 롱텀 캐피탈이 있죠. 롱텀 캐피탈에는 미국계 자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숏텀이 있죠. 숏텀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홍콩계 자금이 많습니다. 홍콩계 자금이 있는데, 요새 들어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쪽입니다. 미국계 자금이고, 특히 달러 쪽에서 보면 5.1달러가 있습니다. 5.1달러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특히 아람코 상장과 관련돼 가지고 청약 자금이 빠져나갔던 5.1달러들이 지금 회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국부펀드가 그동안에 경제가 망가지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패턴이 뭐냐면, 외국계 자금들의 패턴이 오히려 롱텀 캐피탈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 롱텀 캐피탈 자금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미국계 자금 또는 노르웨이 자금, 네덜란드 자금, 덴마크 자금, 사우디 자금, 이런 쪽에 국부펀드 내지는 소위 말하면 연금 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쪽에 관련돼 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롱텀 캐피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매집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장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여건이 한국 시장에 자리 잡고 있고 투자의 환경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 빠진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바이든과 관련돼서 투표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중단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까지 가겠다라지만 일단은 개표에 관련돼 가지고는 주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부는 지금 약간 개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돗물이 좀 들어와 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형성됐다. 노이즈가 형성됐고 그동안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돼서 1, 2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형 완성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는 뭐냐? 역헤드 앤 숄더형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락의 전조 조건이고 여기서는 빠질 수밖에 없다. 고로 6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단기 매도 클라이막스가 작성됐고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나자마자 주식은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때에 바닥에서 헤이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팬데믹 현상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특히 바닥에서 헤이딩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헤이딩한 사람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똥줄이 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자마자 일반인들이나 이런 쪽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기 매수에다가 외국인 이런 자금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를 했고 특히 코스닥 쪽은 기관, 특히 기관 중에서 사모펀드 쪽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 금융투자 쪽에 나왔다. 금융투자 쪽은 프로그램 매도다. 사모펀드는 펀드가 해체되면서 나오는 물량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수급 현황은 사모펀드 쪽은 라임 사태 또 옵티모스 사태 이런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 이런 것들이 사모펀드의 신뢰를 상실했고 그 상실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사모펀드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환매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금융투자 쪽에 오늘 매도가 많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쪽은 8천억을 샀는데 이쪽 코스닥 쪽은 3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이 3천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쪽에서 있는 코메리칸 쪽에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이고 트럼프의 불안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것, 상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도했고 주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빠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매도의 촉각은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면 바이오주에서 많이 나왔다. 바이오주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즉,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서 새로운 외국인들, 소위 말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일변도의 매수 세력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재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대거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주식에서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고요. 거래소 쪽에서도 바이오 주식을 팔아가지고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거대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빠져가지고 올라가서 아름다운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단기적으로 나온 것이다. 단타 세력에 의해서 나온 거고, 바이오의 재편이다. 즉, 바이오 쪽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략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약가 인하 압력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바이오가 트럼프에 의해서 세졌던 이유는 바이든, 오바마 케어가 있었던 때는 약가 인하 압력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시장은 제약 바이오가 있었는데 오바마 케어를 실행하면서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특히 저가, 소위 말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원가 대비 20배, 30배씩 받아먹기 때문에 약가 인하 압력이 있었고, 약가 인하 압력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제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갖고 먹고 사는 거죠. 미국은 오리지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있는 FDA 승인을 받은 특허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업을 창출시켰지만, 한국에 있는 것들은 미국의 20년, 30년 만기에 있는 특허가 만료된 것들,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항암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트루시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20년, 30년 소위 말해서 독점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독점권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미국은 주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거를 소위 말해서 뺏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라고 합니다. 즉 독자 개발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돈이 제한적이고 특히 자본이 축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삼상 실험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처럼 돈이 없어서 삼상 실험을 못하고 있고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약품들을 시밀러, 복제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동안에 판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제 약들에 대한 약가 인하 압력이 높다면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됐기 때문에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 민주당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바이든 케어도 결국 오바마 케어를 받아들이면 약가 인하 압력이 있고, 약가 인하 압력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하에서 오늘 나왔고, 그 나온 자금들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하지만 부자의 길로 간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2차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라는 거는 저희 방이 메가트렌드 방이죠. 메가트렌드입니다. 메가트렌드는 사회공동체에서 라는 거대적 시류와 시대적 조류를 말하는 거고,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라는 거를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이 4년 전부터 메가트렌드 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회적 구조적 변화가 있는, 또 순환 흐름에서 구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연결 섹터에 투자했을 때 순환적 구조가 아닌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이 있는 종목들,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신흥국의 소비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관련돼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행태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쪽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구조적 성장은 혁신 확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G 수용의 단계라든지 정보 습득, 능동적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 기업을 투자해라. 그래서 혁신 수용 곡선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혁신 수용 곡선이 15에서 20%가 됐을 때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혁신 수용 곡선을 통한 커브를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00년대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전화가 투입 단계에 또는 전기 또는 인터넷 2000년 보면 이렇게 인터넷 보급률이 0%에서 지금 90%가 넘게 올라오는, 우리나라는 90%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60%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VCR,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스토브, 라디오 등등 이런 기술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성장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패턴은 치고 빠지기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할 때 잘못 매매하면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셨지만 이 버텀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헤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수익을 창출 못했거나 또는 올라가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잔파동에서 깡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깡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바닥에서 헤이딩하는 것은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유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기아차가 10배까지 올라가는데 그 종목 가지고 깡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즉 올라갈 때 사가지고 내려올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서 내려와서 파는 겁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부자의 마음이 싹 트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8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팬데믹 상태가 일어났고 미국 시장 니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빠졌고 그 빠지는 이런 팬데믹을 겪고 나서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빠지기만 하면 빠질 때 여기처럼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바닥에서 헤이딩합니다. 여기서도 헤이딩했죠. 요번에 여기서 헤이딩했습니다. 이쪽에서 반대 매매와 반대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 항상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세설가들은 역 헤드앤숄더형을 완성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형을 완성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헤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나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헤드앤숄더형이니까 겁을 많이 줍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저런 쪽에서 헤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도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이렇게 2009년에도 2008년에 이렇게 빠졌는데 2009년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빠질 때마다 매도를 쳐가지고 깡통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입니다. 왜? 1차적으로 올라와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다 녹아납니다.
올라갈 때 사가지고 밑에서 때리고 올라갈 때 가서 밑에서 때리고 네. 헤드앤드 숄더형에서 여기에 오니까 팔아야 된다. 여기 오니까 팔아야 된다. 여기 오니까 팔아야 된다 해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1.9조를 매수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왜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를 그렇게 강하게 하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해하셔야지만 여기에서 승리자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매매하는 장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매매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이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신규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매매해 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특히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거를 매매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신규 종목이 올라가는가? 바이오 주식을 우리가 왜 신규 종목에 접근했는가?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연초가 다가왔을 때 특히 연말에는 양도세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에 고점에 물려있는 제약바이오는 안 합니다. 그래서 위에 물려있는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갔던 것들 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 신선한 종목을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선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물량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고점에 코로나 관련주 가지고 코로나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관련주가 300개, 400개가 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물려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무덤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은 일반인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걸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무덤이 있는 것보다는 신선하고 그리고 세력들이 건들기 좋은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를 배팅하는 겁니다. 왜? 코로나 관련주는 고점에 엄청난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원, 사망, 생명과학인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위에 첩첩산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첩첩산중 매물이 있는데 매물이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틈새장이라는 겁니다. 틈새장. 지금은 틈새장이다. 두 번째는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수급적 차원도 있지만 세 번째는 빅히트가 있었습니다. BTS 때문에 빅히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블랙홀인 거죠. 그런데 블랙홀이었는데 따상을 노렸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따상을 노려가지고 첫날 1조 원 이상 물렸던 거죠. 근데 1조 원 이상 물렸던 것이었는데 이게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35만 원에 샀던 게 1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또 기타 등등 핵심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상장할 때 BTS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공모가 이하가 되거나 올라가지 따상이 아니라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물려있지 않은 신선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빅히트, 빅히트 BTS, 이거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물렸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결론은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BTS는 일반인들한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며칠 사이에 따블이 나는 거죠. 이게 며칠 사이에 따블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대중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또 미국의 1등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빅히트 관련해서 BTS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소외된 주식이고 남들이 보지 않는 주식이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런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거기에서 매매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스타일 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매매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혁신수용곡선을 이해해야 된다. 혁신수용곡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성장과 혁신수용곡선에서 맞는 메가 트렌드 종목을 찾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뉴스라든지 또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산업을 보고 거기에 1등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단한 소위 말해서 1등 주식과 관련이 있고 특히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들은 투자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할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장기 포트는 8, 단기 포트는 2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포트에는 포트 구성이 5 내지는 6개 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1억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는 아까 같이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용돈도 쓰고 또는 회비도 벌고 이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투자 철학은 이 중기 종목에 대한 포트와 단기 2로 한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전략을 꼭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사이클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세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포트를 구성하고 단타를 노려야지 모든 종목을 단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지금 경기 사이클, 유동성과 실적이 겸비된 강력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시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지금 25% 마이다스 손님, 마이다스님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25%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마이다스 손님이 25%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5%. 25%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이다스 손님은 45,000원에 3% 매수했는데 더 사도 되냐? 회사 내용이 좋아서 좀 모으려고, 현금이 없어서 이오테크니스 보유 물량이 많아서 좀 수평 이동하고 싶은데요. 이오는 107,000원이고 손절하고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르시는지. 마이다스 손님, 마이다스님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력들의 마음을 쌓아야 돼요. 이 종목은 내용은 공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도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다스 손님이 만약에 이 주식을 이렇게 있다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3개월짜리 물량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오버행 이슈를 생각해야죠. 오버행 이슈 아시죠? 마이다스 손님.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마이다스 손님 오버행 이슈가 언제까지 나오느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규 종목들은 저희들이 매매한 게 있습니다. 뭐 신규 종목들,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셀리버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매매했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런 종목들 매매했죠. 저희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잘 보세요. 마이다스님이 장기를 투자한다고 진짜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으면 2년 버틴다고 생각하실 수 있냐고. 2년을 기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6개월 되죠? 이건 지금 영업비밀 말씀드려드린 거예요. 하도 단타방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당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6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빠질까요? 기관들은 왜 안 팔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팔어?
예, 6개월이 지나니까 팔어. 또 1년 지나니까 또 나와, 물량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걸 이해 못하고 단순히 그렇게 질문하셨다가 예, 주가는 항상 변동성이 있고요. 또 기다린다고 그래놓고 못 기다려요. 이렇게 빠지면요. 이렇게 고점에서 원위치로 가잖아요. 이렇게 원위치로 가면 뭐 그걸 추천한 메가 트렌드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왜 난리 났어요. 난리 나고 뭐 안 좋다 뭐 얘기합니다. 사람이 처음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요. 주식이 빠지면은요, 바닥에서 헤딩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종목은요, 절대적으로 혼자 하면 안 돼요. 예. 물량 체크도 해야 되고, 오버행 이슈가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버행 이슈를 또 받아 넘기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를 받아 넘기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걸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다스님, 그런 얘기는 뭐 좋은 말씀이고 물린 종목이 수익 나면 가입하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이다스님은. 지금 흔들리고 계시고 전략이 흔들려요. 차라리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카드로 긁고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손해보니까 손해본 걸 팔려고 그러잖아요. 마이다스 손님. 이후 테크닉스 107,000원짜리 그거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가지고 헤딩한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게 저 마이다스 손님은 그렇죠. 25%가 좋으니까 이후 테크닉스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예. 왜 팔아요, 이거? 뻔한 거죠. 예, 이렇게 바닥으로 헤딩하니까 조금 올라왔거든요. 이제 팔고 싶은 거죠. 근데 107,000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략을 잘 보시라는 거죠. 전략을 보셔가지고 이거를 왜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종목이라며요. 좋은 종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면요, 여기서 바닥에서 헤딩해요. 이거 엄청나게 헤딩했죠, 바닥에서.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정말 강하거든요. 그리고 예,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당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바닥에 헤딩해요. 예, 사람들이. 예,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사람이 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똥손이에요, 똥손. 예, 바닥에 헤딩 하거든요. 근데 마이다스 손님 2억 가지고 정말로 예, 2억이면은 투자를 하셔야죠. 사업 투자하는데 2억이면 사업이에요, 사업. 예, 그러니까 예, 삼자님은 마이다스님은 손이 마이다스가 아니에요, 지금. 예. 막 올라가서 사고, 남의 말 듣고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가지고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요. 삼성전자 가지고 10% 먹으려면은 살이 나와요, 살이. 예, 마이다스 손님.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억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익 가지고, 그까짓 거 뭐 몇 푼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투자를 하셔야죠. 투자를 못 하시니까, 본인한테 투자해야죠. 사업하는데 투자를 해야죠. 정보료도 있고.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번 먹는데 2억 5천이에요. 점심 먹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다스님. 마이다스님이 갖고 있는 포트,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다스님. 마이다스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상.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거를, 기회를 상실하지 마세요. 지금 흔들리시고 또 어느 방에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 마이다스님한테 가지고 있는 포트가 어떻게 되고 지금 포트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얘기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아니죠. 여기 보면요. 종합지수 2008년 이제 주로 봐야죠. 여기 보시면요. 2008년에 이렇게 빠졌다가요.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가지고 있었으면 먹었을 것 같아요? 마이다스님. 이때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먹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요. 차화정 시대예요. 차화정.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그때 패션에 맞지 않으면 죽어요. 기아차가 16배, 20배 같고요. 현대중공업이 10배, 포스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10배 갔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삼성전자 보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라고요. 삼성전자 보시라고요. 2008년에 2009년입니다. 여기가 올라가요. 근데 이때에 기아차를 보십시오. 기아차. 기아차 보시죠. 5,000원짜리가 8만원 가요.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공짜예요, 이거는 5,000원짜리가, 20배 가잖아요, 거의. 근데 아까 삼성전자 보셨죠? 삼성전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때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의 주도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도주의 탄생 비밀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왜 나타나는가까지를 아셔야지만 그때의 주도주를 편입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20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 겨우 1억 5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메가 트렌드가 어디에 걸리는가, 그리고 메가 트렌드적 관점에서 주도주가 어느 쪽인가를 알고 거기에 핵심 1등주를 사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전략이 중요하고,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은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수익률 격차가. 그래서 주도주의 논리, 주도주의 관점에서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수십억까지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거를 알으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예, 저희가 뭐 가입하시건 안 가입하건 그거는 자유지만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놀러 오신 우리 무방 회원님들한테 얘기하죠. 예, 바닥에서 좀 들어오시라고. 예, 바닥에서 들어오고 올라올 때는 상투권에는 별로 안 들어오셔도 된다고. 바닥에서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바닥에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들어오라고 그랬고, 지금도 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